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AI 산업 뽀개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AI 산업이 얼마나 큰 산업인데 이강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AI를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하고 관련되는 투자 아이디어만 얻으면 되는 투자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강 정도로도 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AI 관련해 갖고는 제가 2016년도부터 알파고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찰을 해오던 섹터니까요. 이 두 강이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고요. 지난주에는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봤다라면, 그래서 반도체, 전력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주에는 그 AI를 만들고 난 다음에 확장될 섹터들,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그쪽 반도체 쪽 이런 쪽들을 살펴보는 거 그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미래에 다가올 섹터들 이런 쪽을 살펴보는 게 훨씬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뒷부분의 종목들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라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20배, 30배, 50배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개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AI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 오픈 AI, 먼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런 AI 기업이 되겠죠. GPT-4, 요거는 챗봇이죠. 챗봇이고, 그거 외에도 소라라는 AI를 개발했는데요. 요거는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신박해요. 도쿄 거리를 걷는 젊은 여성을 만들어줘,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을 했을 뿐인데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옵니다, 영상이. 이 컴퓨터 코딩을 지가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소라라는 AI가. 그리고 재밌는 것들도 하던데, 기린하고 새를 합성하는 그런 거 영상 만들어줘. 그러니까 텍스트, 사진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요. 아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아마 영화를 찍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만들려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죠. 근데 이제는 말 몇 마디로 그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또 1분 이하 영상에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 발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기존에 우리 윈도우 있죠. 윈도우 시리즈에다가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AI를 결합합니다.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GPT-4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쪽 오픈 AI 쪽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다가 2조, 3조 이렇게 들여서 그쪽에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구글은 멀티모달 능력을 갖춘 제미나이라는 AI를 출시를 했죠. 자, 이 제미나이는 과거의 이름은 바드였습니다. 바드였는데 이름을 제미나이로 바꾼 거예요.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촉각도 있고, 그것처럼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텍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고,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마2였었는데요. 라마3를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돈을 받죠. 일정 부분 유료로 받습니다. 근데 메타의 라마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니까 뭐 이거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굳이 돈 내고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료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관련되는 부분들을 볼 때 우리 뭐 지금 AI 쪽에 유료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거보다 분명히 훨씬 더 큰 어떤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테슬라에서는 xAI를 설립해서 요 생성형 AI 그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뉴스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애플도 많이 좀 처져 있다 그러죠.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 지금 스위스 취리 쪽에서요. 거기서 비밀리에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대요. 자, 이거 보안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AI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되는 돈들 보면요. 1조 이 정도면 아이고 그거밖에 안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자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투자를 한다라면 10조 이상 그 정도씩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는 산업이 빨리 진화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옛날에 영국에서 철도 관련되는 부분들이요. 유럽 쪽에서. 이 철도에 대해서 처음에 뭐 철도 하는 기업들 별로 없었죠. 근데 돈이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이게 진척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졌어요. 뒤에 후발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도산했고요. 대신에 이 국가 전체적으로 철도가 깔리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단축됐습니다. AI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는 빨리 진화를 한다라는 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해외 쪽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수준입니다. 현황이 이런 현황이에요. 자, 이거 한국 LMM 평가보드 기준입니다. 최소 1134개 종목, 4개 기업 이쪽에서 AI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최소예요. 1130개.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뭐 AI를 만드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AI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붕어빵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AI가 필요한 시대가 분명히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앞서 나가는 기업이고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좋네 하나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나중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거를 지금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감자밭을 갈아엎어 갖고 양을 키운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네이버는 하이버클로버 X라는 거를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하이버클로버 X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 하이퍼클로버 X를 삼성전자에서 만든 마하완이라는 AI 반도체 그거를 테스트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가 잘 끝난다라면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삼성 SDS는 패브릭스, 브리티 코파일럿 이런 걸 출시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돼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요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좀 겨냥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좀 했을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이 뒤쳐져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통신 3사도 마찬가지예요. SK 쪽에서는 텔코 LLM이라는 AI를 갖고 있고요. KT는 믿음 AI가 있죠. LG는 익시전이라는 AI를 올해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요것들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고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톡소리 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업스테이지라는 기업 있죠. 이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유니콘 기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12랩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요거는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이라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근데 이 와이즈넛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안에 상장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AI 기업들 보시면 다 적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0년째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을 실리콘밸리 쪽에서 출발했고, 주요 주주가 처음에는 삼성증권이나 뭐 이런 쪽이 주요 주주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 다음에 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는 솔트룩스. 아까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뭐 좀 이렇게 올라왔던 마음 AI도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AI 기업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걸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야, 이게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고 그냥 먼 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와 있는 얘기구나 라는 걸 느끼시라고 이런 부분들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AI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AI 지금 이거 만들고 난 다음은 어떤 게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보셨듯이 메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짜로 쓰게 해줍니다. 그럼 장사 되겠습니까? 투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선가 뭔가 다른 먹거리를 찾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쪽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림 두 개를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좌측에는 이 인간하고 지금 가장 많이 흡사하다라는 휴머노이드로 보시죠. 소피아, 소피아고 우측에는 딱 봐도 이거 뭐 유전자를 갖고 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쪽이 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질 색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로봇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올라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 바닥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뭐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더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 뭐 유전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합성생물학이라는 거,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AI 투자는요, 로봇 쪽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시장이 노동시장이지 않습니까? AI 자체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 코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라라는 거, 그 말씀드린 게 이거 영상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도 좀 위험합니다. 자, 근데 물리적인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될 거예요. 결국 AI의 목적은 그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로봇이에요.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 시장은 지금 먼 훗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봇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커지는 이제 막 개화한 그런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자, 지금 한참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시장에서 더 간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많이 올라왔으면요, 또 사이클이, 이 성장하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좋았다, 20년 동안 좋았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클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레드오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로봇 시장 언제부터 움직였습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이제 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막 개화한 블루오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봇 쪽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용 로봇이요. 이거 전 세계 공장에서 벌써 380만 대 산업용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00명당 로봇 채용 개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작년 정도에 봤을 때는 10,000명당 960대 정도 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정도에 보니까 10,000명당 1,000대가 넘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서도 일단 계속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대체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대체하고 보완하고 안 쓰던 쪽에서 또 로봇을 쓰게 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거예요. 자, 이 로봇 종류에는 협동 로봇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요건 뭐 서비스 로봇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뭐 공장 같은 데서 이 물류 같은 것들 이동하고 뭐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서빙하고 뭐 그런 로봇들, 요런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또 이족 보행 로봇이 있을 수 있고요. 사족 보행 로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자, 요거 지금 10배 나온 종목,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보시면 실전 사례입니다.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거는 제가 14만 원 할 때 좀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14만 원 할 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 한 분이 또 얘기도 안 했는데요. 이게 저 한번 쫙 더 급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24만 원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0배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1,005% 정도 수익률이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분이 21,773원에 샀죠. 자, 여기도 매수 단가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날 종가가 24만 1,500원. 이때는 14만 1,000원이었었죠. 자, 이렇게 올라와서 10백원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더 간다고 봐요. 자, 이분들 보시게 되면, 자, 이분 21,374원이죠. 이분 21,880원입니다. 이분 21,911원. 이분은 21,640원. 매수 단가들이 다 저 밑에 21,000원대에 있죠. 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예요. 자, 지금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거 조금 더 갈까 해서 잘못 잡으면요. 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안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더블 올라온 종목들 중에 그 종목이 5배씩 이렇게 더 가는 종목들 몇 종목이나 됩니까? 극소수예요. 쫓아가서 잡으면 불안해서 들고 있지도 못합니다. 자, 제가 이 로봇 관련되는 쪽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되기 전에는 뭐 로봇 이런 것들도 매매 자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상장된 것들이 없어서 자잘구레한 적자 나는 로봇,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매매를 많이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 로봇 기업이잖아요. 오준호 교수님 팀이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설립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력 하나는 전 세계 탑 수준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때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였어요. 너무 싸지 않습니까? 로봇 쪽에 전 세계에서 탑티어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3천억이라니. 그 전에 벌써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1조 3천억을 주고 지분 80%를 인수를 했죠. 자, 근데 시가총액이 전체가 3천억이었어요. 싸도 너무 싼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종목들을 미리 딱 발굴하면요.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21,000원 이때 매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투자 힌트가 있었죠.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자, 21년도 11월 4일 날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시비를 발행한다라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그런 공시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네모를 좀 쳐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표면 이자율 0%, 그 다음에 만기 이자율 0%. 자, 시비를 발행하는데,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자는 없어. 이자는 안 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자는 전혀 없으니까 할 사람하고 말 사람 말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요거 0%씩 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죠. 자, 근데 결정적으로 그 밑에 또 여기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보면 시비를 발행할 때 이거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 전환가액도 낮춰주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런 것도 없답니다. 그럼 이걸 받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굵직한 기관들이었어요. 뭐 은행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야, 이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 이런 거잖아요. 전환가액은 19,537원이었습니다. 이때 그 전에 뭐 18,000원대까지도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2만 원 남짓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때였었죠. 자, 전환가액의 조정도 없고 이자도 안 줘요. 근데 시비를 받아갑니다. 이거 그때 주가보다는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투자 아이디어였어요. 물론 그 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캐치하고 가능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2021년도 11월 4일 날 이런 전환사채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다음에 2022년도에도 꾸준히 뭐 계속 매수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에서 로봇 TF팀을 2021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근데 이게 13명 수준이었습니다. 13명, TF팀이니까 13명일 수 있겠죠. 근데 2022년도에는 이걸 130명으로 늘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개 TF팀이 아니죠. TF팀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때가 그 삼성전자에서 TF팀 인원을 10배를 늘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이날 저거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022년도에 올해 우리는 전기차 사업은 뭐 두 번째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요. 올해는 우리가 전기차 쪽보다는 로봇 쪽을 더 신경 쓸 거다. 이런 뉴스들도 2022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 그때 제가 TV 방송에 출연해갖고도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뭐 이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들 뭐 M&A 얘기는 그때 뭐 로봇 기업을 M&A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무성했으니까요. 만약에 해외 기업이라면 모르겠고 우리나라 기업을 M&A를 한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2022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모은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어떤 커다랗게 크게 성장하는 섹터에서 어떤 좀 투자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었다라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TV 잠깐 보고 마는 뭐 이재필이가 하는 얘기 잠깐 듣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만큼 깊이 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수익이 나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2022년도에 제가 아무리 적게 얘기를 해도 TV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까지 합치면 뭐 몇만 분 정도 되겠죠. 그래도 TV 방송이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해 드린 분들만 하더라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 명은 되고요. 100명 정도는 진짜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서 10배 수익 난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밖에 없어요. 이분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듣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좀 로봇 시장 전망치들 여기서 더 갈 것이냐 그 부분 때문에 전망치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 밑에가 가장 뒤에 있는 게 요거는 2025년입니다. 요게 2025년이고 요게 2025년, 24년, 23년, 22년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 로봇이 가장 밝은 색, 그 다음에 물류 로봇이 조금 밝은 색, 회색, 그 다음에 제조 로봇이 여기에 가장 어두운 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딱 봐도 그래프 기울기만 보더라도요, 이때까지는 뭐 해서 한 20% 해서 여기 4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자, 이때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177% 정도 성장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타난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자, 이거 인간의 노동력 이런 것들도 종국에는 다 대체하게 될 테니까 엄청나게 이거보다도 더 뻗어나가는 그런 산업이 로봇 산업입니다. 자, 지금은 밸류체인도 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로봇 산업 이런 형태로 흘러갈 겁니다. 지금은 여기 로봇 제조하는 기업이 있죠. 자, 그리고 뭐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샀쓰고요. 근데 중간에 아마 이것도 반도체 산업처럼 각각 분야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수요자가 여기 있고요. 중간에 로봇을 로봇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렌탈도 요즘 해준다 그러죠. 뭐 저거 하나 렌탈하는데 월 40만 원이에요. 이런 것도 받고요. 렌탈하고 리스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도 좀 지금 완전한 블루오션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자, 로봇을 제작 지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예요. 자, 로봇을 디자인해주고 우리 반도체도 디자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도에 맞게 소비자들 욕구에 따라서 디자인해주는 그런 쪽도 생길 거고요. 시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인탑스 같은 경우가 이런 쪽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MS 양산 기업 이런 쪽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야인시대에서도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거는 보핏이 나오기 전에 이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인탑스가 시제품 생산을 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 나오고 상한가 거의 그냥 쭉 쳐올린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인탑스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로봇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런 쪽들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센서, 구동 부품, 자, 요런 쪽으로 로봇 산업은 세분화돼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커갈 섹터는 협동 로봇이에요. 자, 요금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요. 뭐 시리즈가 쭉 있죠. 크기가 다릅니다. 요 크기가 다른 이유는 각각 쓰는 그런 사업장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을 튀기는데 뭐 수십 킬로짜리, 30킬로짜리 이런 걸 들 수 있는 힘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치킨을 튀기는 데는 치킨을 들 만한 힘, 그만한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협동 로봇이 가장 먼저 성장할 섹터입니다. 요거는 인간하고 사람하고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용 로봇 380만 대 정도가 지금 그쪽에서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사람하고 공간이 분리돼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위험하니까.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장치를 좀 철저하게 해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로봇입니다. 이거는 제조업 쪽에서 물론 사용할 수 있죠.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그거 생산하는 라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한지도 몰랐는데 아 거기 있으니까 아 이것도 납품을 했구나라고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음식 조리하는 쪽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그룹 쪽하고 협업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지금 삼성그룹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그쪽에서 이 서빙 로봇하고 조리 로봇하고 이런 것들을 주문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런 쪽에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을 거고요. 일부는. 자, 이 협동 로봇은 가장 먼저 커나갈 섹터니까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거 협동 로봇이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들 오늘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 실적 나온 거 보면 실적은 이번에 별로 잘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쪽들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좀 이렇게 클 수 있는 섹터는 서비스 로봇 쪽도 보셔야 돼요. 자,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서빙 로봇 420만 원을 구매하자.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가보시면 있어요, 요게. 자, 요거는 지금 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냐면요. 자, 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금이 지금까지 100%였어요. 100% 다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생산을 해요. 부품들을 자기들이 다 만드니까. 근데 그래도 420만 원을 못 만들죠.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애프터 지금은 기업이 30% 부담을 하고요. 뭐 자영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 30% 부담하고 정부 지원금이 70%예요. 물론 자격들 뭐 이런 것들은 심사는 하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식당을 하시면요. 420만 원이면 이거 한 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라면 합니다. 저는 몇 대를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내에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면 로봇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 70% 이상이 중국산 로봇입니다. 왜? 싸니까. 싸니까 중국산 로봇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서빙 로봇을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자, 이거 중국산 로봇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품질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42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있으면 많이 보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이 지금 현실상에서 막 커가고 있는 초입 단계에서 막 성장하는 그런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사족보행 로봇. 지금 이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못 만들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있죠. 자, 여기서 스팟이라는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끼리 막 춤추고 그런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스팟입니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비전 60이라는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고스트 로보틱스도 우리나라 기업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냐?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자,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런 경우였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로 이렇게 매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고스트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고스트 로보틱스는 군용이에요. 미 군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 쪽 전쟁터잖아요. 거기서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LIG 넥스원이 그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이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도 군용 로봇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또 화염 방사기를 막 달고 다니는 그런 로봇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업체도 이쪽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알파독이라는 걸 만든 웨이란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뭘 만들면 뒤따라서 막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BRQ 시리즈가 있고요. 자, 요 정도가 사족보행 로봇인데 이 사족보행 로봇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쪽들이 많을 거예요. 제조 공장들 뭐 이런 쪽에서 이 사족보행 로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 현대로템하고 군용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로봇 산업의 꽃이죠. 결국은 가야 될 곳. 자,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었죠. 요거 유압 로봇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전기 로봇으로 유압 로봇은 이제 끝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기로 만들래 라고 하는데 전기로 만든 거 요거는 현대차 공장에 투입이 될 거예요. 유압용 로봇하고 전기 로봇은 차이가 좀 있어요. 전기로 구동하는 로봇은. 유압용 로봇은 강한 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로봇들이요. 덤블링도 막 하고 물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용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공장에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투입할 예정에 있고요. 테슬라는 뭐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에 있고요. 피규어 AI, 요거는 뭐 엔비디아도 투자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했고 오픈 AI도 투자를 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삼성전자까지 500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자, 요거는 BMW 공장에 피규어 01이라는 모델, 요거를 나중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마존 물류창고에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될 겁니다. 올해 2만 대를 만든대요. 올해 2만 대를 만들어서 아마존 물류 창고에 투입할 겁니다. 자,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른 쪽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직접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그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AI로 이걸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플랫폼, 그루트라는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걸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쪽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 산업들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산업이니까요. 예, 좀 앞으로도 관심 가지시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꽤 많이 지났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가장 탑pit 종목이죠. 자, 휴보 개발팀 우리 오준호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설립한 건데 2015년도에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한 다르파 챌린지라는 그 경진 대회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상황들, 돌발 상황들 이런 것들도 주고요. 오염된 환경들 이런 데 인간이 못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로봇 종류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약을 두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한 팀들이 전부 다 이족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이나 단체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사서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나왔고요. 자, 근데 다 이족보행 로봇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그 아틀라스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휴보가 1등 했습니다. 거기서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작년 초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확 뛰었죠. 자, 지금 그때 당시에는 14.99%였었는데 지금 전환사채에 남아있던 것들이 좀 전환이 되면서 14.71%, 현재 상황은 14.71%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주주 자녀 지분, 전량, 지금 오준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 전부 다 콜옵션 계약이 돼 있습니다. 콜옵션 계약이란 건 뭐냐 하면 돈을 미리 좀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야, 내가 필요할 때 지분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니는 무조건 팔아야 돼. 대신 내가 그거를 행사를 안 하면 이 돈은 네 거야. 이런 계약입니다. 자, 이 콜옵션 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20%는 34,4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요. 이거는 언제든지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물량은 시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삼성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고 기술력을 가진 종합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쭉 좀 뭐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쪽에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지금 협동 로봇이 크니까 협동 로봇 많이 팔면 돼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도 이제 막 개화했고 크니까 당분간 그런 걸로 계속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사족 보행 로봇이 또 돈을 벌어줄 거고요. 지금 어제 아침에 나온 뉴스가 또 작년에 개발한 게 팔 두 개 달리고 바퀴가 달린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건 아마 다리까지 공장에서 쓰려면 다리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거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 전시를 하고 시판을 한답니다. 연구용은 9천만 원, 상업용은 1억 3천. 이렇게 판다는데 과거에 휴보라는 로봇을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이쪽도 아마 올해 10월 달부터 예약 판매를 하는데 뭐 예약을 하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죠. 요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HBM향으로 그 세정 장비 요런 게 올해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로봇 비중이 매출 비중이 한 17% 정도 돼요. 또 하나 고무적인 거는 반도체 공정들 이런 쪽에 납품이 됐습니다. 커피에 반하다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이쪽에도 납품이 됐고요. 로봇 쪽이 매출이 늘어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나 로봇이야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보셔야 안정성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있죠.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유전자 관련되는 그런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이 합성생물학이 뭐냐? OECD 선정, 중대 영향 미칠 미래기술, 10대 미래기술, 다보스 포럼 선정, 주요 5대 핵심 기술, 미국 국가 10대 핵심 기술, 요렇게 선정이 됐어요. 정말 거창하죠. 자, 근데 이거는 AI하고 유전자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쪽이 가능할 겁니다. 혁신 기술이 출현할 전망인데요. 자, 요런 거예요. 자, 제약바이오의 미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 우리 DNA라는 거 지금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갖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요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면 뭐 바이오 파운드리 이런 쪽들도 좀 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멀리 가는 거니까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거를 DNA를 부품처럼 사용해 갖고 새롭게 합성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쪽은 나중에 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담당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DNA를 갖고 새로운 구성 요소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전공학이 이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존 의약품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AI하고 유전체 데이터가 합쳐지면 창조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능력, 뭐 이거 신의 영역이죠. 자, 근데 뭐 지금 새삼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인간은 벌써 미생물이지만요. 저거를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AI하고 유전체의 결합은 창조 능력이에요. 자, 이 창조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유전자 가위만 하더라도요. 치료제가 있었죠. 지금 작년에 카스겁이라는 요거는 적혈구 돌연변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인데요. 이거를 고치는 신약인데, 자, 요거 크리스퍼 카스9으로 만든 신약입니다.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쪽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여러분들 툴젠이라는 기업 있죠. 그 기업이 브로드 연구소하고 CVC 그룹하고 같이 지금 미국에서 특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니들이 먼저 만들었냐, 내가 먼저 만들었냐, 그걸 다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브로드 연구소는 하버드 대학하고 그 다음에 MIT 공대가 합작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합작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엄청난데 이쪽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달에는 실명된 쥐를 이 카스9으로 고쳤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건 먼 얘기 아니에요. 곧 다가올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못 짚어봐 드렸는데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봇하고 신약하고 이게 두 개가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질 섹터구나. 이런 쪽 요거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 쪽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는 유전자 관련되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예, 우리 투자자로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툴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젠은 크리스퍼9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 연구소, CVC 그룹, 이쪽하고 특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지금 유전자 제일 먼저 수익 사업이 될 만한 거는 종자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보통 이 종자 쪽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려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 그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 그쯤에서는 수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재무구조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코넥스 시장에 있다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는데요. 제넥신하고 합병도 얘기도 있었죠. 근데 제넥신 주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합병은 무산됐고요. 이거 제넥신 주주님들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걸 수도 있어요. 이 두 기업이 만약에 합쳐졌을 경우에는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넥신도 주가 완전히 박살났죠. 만약에 둘 다 이렇게 합병이 됐으면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년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기업입니다. 자, 재무구조가 조금 불안정한데 지금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그전에 뭐 7%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210%까지 늘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 툴젠을 투자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엊그저께 16% 올랐다가 어제 14% 빠졌다가 오늘도 좀 빠지고 난리더라고요, 주가는. 이게 만약에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저는 그때는 미련 없이 들어갈 거예요. 미련 없이 들어갈 거니까. 자, 요런 것들은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저는 위험한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옵션은 좋아하죠. 이왕 하려면 이 주식 따블라면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옵션은 하루에도 10배씩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옵션은 가끔 가다가 관심을 갖는데 주식이 위험한 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다는 걸 아니까. 자, 이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툴젠을 한번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손절가는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약간 재무구조가 불안하다는 거 그런 단점은 있어요. 자, 그러면 안정성도 좀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어떤 종목이냐.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는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인데요. 자, DTC 시장이 좀 개화가 됐는데 다이렉트 투 컨슈머, 소비자 직접 의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20년 전까지 우리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3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넘는 돈이죠. 그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 미만으로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해졌어요. 자,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지금 젠톡이라는 사이트, 이 마크로젠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그거를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또 GS25 편의점하고 연계도 했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 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합니다. 자, 뭐 업무 협약했으니까 하겠죠. 자, 근데 요게 우리 나 혼자 산다 자주 보시는 분들 전현무가 몸BTI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MBTI에서 파생된 얘기죠. 몸BTI, 내 몸의 상태를 파악을 한다라는 건데, 자, 요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요게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또 규제를 또 풀어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 여러분들 지금 저 의료 AI, 뭐 뷰노, 저 루닛, JLK 이런 쪽들은 거의 영상들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거기서 이 저 판독하고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사진을 AI한테 뭐 한 20만 장 이상 이렇게 보여주면 AI가 웬만한 의사 선생님 이상으로 이렇게 그 저 환자를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돈이고 금이에요. 자, 근데 이 유전체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마크로젠이라고 봅니다. 유전체 데이터하고 AI하고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10배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2, 3년 정도 지나면 어쩌면 마크로젠으로 또 10배 수익 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자, 꼭 좀 저 AI라는 거 이거 여기서 10배, 100배짜리 주식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니까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꼭 좀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 걸로. 내 걸로 만드셔야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꼭 내 걸로 만드셔서 큰 수익 이렇게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